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가 이전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비난의 목소리로 즉시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 발 중 한 발이 오전 7시 27분 시마네현 앞바다에 낙하 투하된 것입니다. 스가 장관은 보고를 받자마자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고, 이에 아베는 40분 뒤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번에 11번째로 일본 바로 앞바다인 EEZ,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총리관저엔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됐고 관전대책실에선 북한의 동향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곧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 거라고 하는데요. 아베 신조는 예전과는 다르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엄중한 태세하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정부의 대응은 지난 5월 이후 전혀 다른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파악하고 한국과의 공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는 지난 8월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계약 연장이 아닌 종료하기로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한일 간 협정은 유효기간 1년의 협정으로서 연장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 90일 이전 규정에 따라서 지난 8월 24일 이루어졌고 오는 11월 말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 발사된 북한 미사일 말고 이전에 발사된 것은 미처 일본은 파악하지 못해서 곤욕을 치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의 이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별 문제 아니다,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미국과는 달리 국제법 위반이다 라는 견해였지만 북한과의 친교를 펼치고 있는 미국 트럼프의 입장을 수용해서 비난을 자제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휴가지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아베 총리는 당장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대로 골프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인 아베 정부의 부산한 움직임은 적대국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목격하고 있는 정부인 만큼 현재 트럼프 재선 선거전이 트럼프에게 불리해진 상황에서 본래 아베는 반대파인 미국 민주당을 지지했던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러한 적적인 공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분석의 단초입니다. 즉,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지방 관광산업의 피해, 반도체 등 자국 주력 기업들의 수출 감소, 지소미아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상, 그리고 정부의 만성 재정 적자로 불가피하게 두 번째로 인상하게 된 소비세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등 일본은 현재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 내 분열 조짐과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결국 경제와 산업, 외교력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 북한의 도발을 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스터 톨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뉴스입니다. 정상회담을 번복하는가 하면 미사일 도발을 일삼기도 하는 북한의 의도와 목적은 참 읽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은 정권 교체가 없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전략을 가다듬는 형식이라는 것인데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경제정책에 정통한 북한 당국자가 이와 관련하여 히토리와 일본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는 향후 북일 교섭의 카드라는 의견으로 북한은 히토류 대국이고 일본 산업에도 히토류는 빼놓을 수 없으니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일본이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히토리는 첨단 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 자원으로서 자동차와 스마트폰, 그리고 미사일의 정밀 유도 장치나 전투기 부품 등으로도 쓰이는 중요한 광물 자원이며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를 쥐고 있는데 북한에도 풍부한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기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개발 실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한 당국이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북일 협상이 시작되면 히토류가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북한 측은 북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일본에서 100억에서 200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당국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우경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일본은 우리와 전쟁보다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이 윈윈이 될 것이라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생각을 강조하며 일본 기업이 광산 개발에 참여할 경우 북일 쌍방의 이익이 된다고 호소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본래 히토류는 북한의 귀중한 외화 획득의 수단이었지만 2016년에 시작된 경제 제재로 인해 수출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개발 시설이 불충분하여 실제 채굴은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은 2천만에서 4,800만 톤으로 중국에 필적하는 수준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히토류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일본의 수출을 막아 외교 문제가 되면서 일본 기업 활동에 영향을 끼친 부분도 설명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히토류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인 것인데요. 기사는 북한의 당국자가 북한의 경제 성장과 개발에 대해 일석삼조를 겨냥한 협의를 생각한다는 견해를 전하며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의를 통한 최종 목표로서 미국의 기술과 자본, 한국의 자본, 그리고 일본의 자본까지 이 세 가지를 단번에 북한에 드리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당국자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에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이고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이 포함되는데 북한 당국자가 북미 회담에서 염두에 둔 것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괌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에 설치된 북한을 노리는 모든 핵무기를 철폐하는 것으로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지역이 비핵화지대로 가는 것이었으며 그러면 북한도 핵무기를 없앨 것이라는 북한 당국자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일본과 중국의 발전은 모두 북한 덕분이라는 북한 당국자의 말도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자는 한국 전쟁이 일본의 경제 성장에 큰 계기가 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며 일본은 패전 국가로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 통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면했고 오히려 한국 전쟁에 의한 특수를 누렸다며 북한의 피와 땀 희생으로 재건한 나라 그것이 일본이라고 지적한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성장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이 있어 실현됐다며 한국 전쟁에서 중국은 미국과 싸웠지만 정전 협정이 체결된 후 최전선에서 미국과 대치하게 된 것은 북한이었다는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는 중국은 만약 우리가 미국과의 최전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두만강 국경 유역에 수천만 평방미터에 걸쳐 국방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은 북한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김정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이토록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동쪽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당국자의 주장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K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북한과 일본에 대한 외신 소식을 전하고 있자니 대한민국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위아래로 정상적인 국가가 없는가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험난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어느 한쪽의 문제만이라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오늘 날짜로 몇 %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여러분 현재 몇 %입니까? 몇 %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57.8%인가 그래요. 57.8%인가. 자, 57.8%일 거예요. 또 변했을 줄 모르지 내가 확인한 이후에. 그건 매일 변동되는 거니까. 응? 근데 그 외국인 지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자. 메릴 린치 계좌에서 삼성 주식을 샀어. 그 메릴 린치 계좌에 있는 게 한국 사람이면 어떡할래? 아사TV 지분 있죠, 다. 몇 % 있을 거예요. 아마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지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일본계 지분이야. JTBC 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번 돈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해외로 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부가 지금 해외에 있는 계좌에서가 지금 우리나라 4,700 몇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대외 순자산이 4,700 몇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대외 순자산이 4,7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재산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빚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자산 가지고 있는 거에서 빚을 빼고 나면 4,700 얼마가 대한민국의 순자산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요 케이먼 제도라든지 기타 등등에서요. 그 밖으로 돌아서 그 텍스헤이븐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처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산이 지금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라고 얘기를 하죠? 러시아, 중국 다음에 한국이래. 페이퍼 컴퍼니들 그렇게 해서 대외 순금융 자산이 4,700억 달러인데 공식적으로 4,700억 달러인데 그렇게 지금 페이퍼 컴퍼니들로 숨겨진 검은 돈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리하는 검은 돈이 지금 얼마라고 하는 거야. 지금 3위도 아니고 2위란 얘기도 있어. 얼마예요, 여러분? 몇 달러일 것 같아요? 윤석열도 못 잡아, 그건. 1조 달러네. 1조 달러예요, 여러분. 1조 달러. 1조 달러.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외 순자산이 4조 7천억 달러인가 그렇고 걔네들이 10조 달러거든요. 빚 빼고 그러면 10조 달러면 빚 빼고 그러면 4조 7천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건 그렇게 빼돌린 게 1조 달러 가까이 된대. 이 씹새끼들이. 자, 이런 게 매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이거 관련돼서 제가 어저께 동진케미캠 얘기했죠. 동진케미캠의 포토 레지스트를 만들 때 동진케미캠의 원료를 공급하는 게 미쓰비시 계열사였어. 그리고 84%를 내가 어저께 동진케미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 국산화를 한다. 포토 레지스트 국산화를 한다고 그 포토 레지스트 국산화 업체로 동진케미캠을 주목하는데 그 동진케미캠마저 원료를 일본에서 사와. 케미캠이나 세미캠일까요? 미쓰비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진짜 유효한 운동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씨발 미쓰비시 사버리자. 미쓰비시요. 여러분 미쓰비시가 미쓰비시 자동차 공업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조가 안 돼. 스발람들. 미쓰비시 주식이요. 그리고 미쓰비시 주식 시가총액이 8조밖에 안 된다고. 네. 왜냐고요? 일본 기업들이 실적 좋은 데가 별로 없어. 불매 운동이 아니라 일본 주요 기업 인수 운동은 이게 훨씬 더 일본한테 시급한 운동이라니까. 그 불화수소 원료 중국산 이렇게 형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원료? 완전 원료 형석 돌덩이? 우리나라가 맞겠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미쓰비시 지분 0.5%를 한 다음에 미쓰비시 있잖아요. 계속 괴롭히는 거야. 실적 보고 하고 막 주주 운동 있잖아. 김상조 장하성이 잘하는 거 있잖아. 주주 주권 운동 해가지고 경영진들 괴롭히기. 우리가 0.5% 아니면 그거 거기 걔네들 누구야? 삼성전자한테 시비 걸었던 그 새끼들 뭐지? 그 주주 정치 한 애들 있잖아요. 0.5% 일본 주요 회사들, 일본 3대 재벌들 뭐 이런 데 다 가가지고 존나게 깐족거리는 거야. 근데 이거 이러겠지. 막 경영상의 문제를 계속 깐족거리는 거지. 아주 그냥 일본 애들이 진이 빠지게 일본 애들 아주 그냥 엘리엇 얘기하는데 추천권으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본 주주청에서 주식 한다가 일본 주총장 가가지고 이런 거 맞추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태극기 들면서 이 씨발 이러면서 지네들 어떻게 막을 건데? 아주 그냥 개판을 치는 거야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태극기 맞고 들어가서 추첨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방해는 안 하는 거야. 아예 방해는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여기다 맞박에다가 태극기 그려놓고 일본 미쓰비시 주총장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 아무 방해도 안 하고. 그러면 일본 기자들이 사진 찍을까 안 찍을까? 진짜 사진 찍겠어 안 찍겠어? 사진 찍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귀여운 척하고 있는 거야.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시비도 안 걸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자로 쭉 맞춰서 퍼포먼스 하는 거야. 이러고. 당신들 뭐 하시는 거예요? 추총장 가요. 일자로. 인형옷 입고 여기다가 태극기 그리고 여기다 방사능 이렇게 여기다 방사능 딱 이렇게 방사능 그 그림 그리고 일본 주총장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아무 방해도 안 하고 내 맞박에다 태극기 그리고 내 볼딱에다 방사능 그렸어. 뭐 어쩌면 씨발람들 뭐 이런 거지. 앉아만 있는 거야. 앉아만. 이쪽 하면은 지들이 일줄 건데.